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태양건설이 부도 위기에 몰렸다가 우여곡절 끝에 워크아웃에 돌입했습니다. 태양건설 입장에서는 한숨 돌렸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건설부동산 시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태양건설 사태 이후로 지금 건설부동산 시장 상황 전해주시죠. 태양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부동산 PF 위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태양건설 워크아웃이 성사되면서 일단은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여전히 근본적인 업황이 좋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중의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특히 건설 부동산 업종의 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 불안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이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건설 부동산 업종의 연체율, 부실채권 비율 등 건설 건전성 지표가 사실상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가장 나쁜 상태로 확인됐기 때문이죠. 네. 특히 이 금융권에서는 이들 부실 지표가 1년 사이에 약 3배 가까이 뛰면서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부실 정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에 전체 금융권의 이 건설 부동산업 대출 잔액이 608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어요. 네. 1년 전보다는 4.8%, 2년 전과 비교해서는 22% 급증했습니다. 이 부동산 호황기를 맞으면서 너도 나도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PF 빚이 급증하니까 지금은 감당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전반적으로도 어렵지만 이제 이금융권에서 내준 부동산 관련 대출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이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일단 일반 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더 높은 금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높은 수익을 내야 하는데 그러면 그럼 이제 제2금융권들은 부동산 PF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제2금융권의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2년 사이에 155조 원에서 193조 원으로 25%가 늘었어요. 네. 뭐 그냥 대출만 늘었으면 천천히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부실 지표 수준이 심각합니다. 빚을 빌렸을 때 채무자가 갚지 못하는 비율이 연체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제2금융권의 작년 3분기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5.51%로 2022년과 비교해서 3.1배 뛰었고요. 이 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4%로 2.6배가 뛰었습니다. 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이 고정이하 여신, 한마디로 악성 채권이죠. 네. 이 부실 채권 NPL 이 비율의 경우 저축은행에서 건설업이 7.34%, 부동산업은 6%로 집계가 됐는데 네. 이 건설업의 어떤 부실채권 비율이 2013년 1분기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최대 비율입니다. 네.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지금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건설 부동산 관련 지표가 가장 나쁜 수준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네. 네. 당연히 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도 이 네. 부동산 부채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겠죠. 맞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태양건설 사태 하나만으로는 시장 전체를 흔들 리스크로 보지는 않았어요. 일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태양건설은 부동산 PF 중에서도 위험 관리가 잘못된 대표적 사례다. 태양건설 사태가 금융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PF에 대한 경계는 늦추지는 않았는데요. 각종 보고서에서 연이어서 부동산 PF에 대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은의 지난해 말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건설 부동산업 연체가 꾸준하게 발생하면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이 향후 부동산 시장의 하방 리스크를 고려하면 연체율이 추가로 오를 수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비슷한 시기에 한은이 또 금융안정 보고서도 내놨는데요. 여기서도 높은 금리 수준이 지속될 경우에 비은행권의 어떤 부실 자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이 금리 상승기에 앞서서 이 대출 규모가 늘어난 부동산 업종 연체율의 상승폭이 최근 확대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또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가 많은 예금 기관의 경우에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하면서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부실 자산 매각 등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은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면서 이제 금융업권의 이제 건설 부동산 업종 대출 부실에 대한 선제적 조치도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뭔가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부동산 PF가 이제 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다. 뭐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부동산 시장 상황 다뤄봤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유럽연합 대한항공 아시안 합병 승인 가능성 높아져.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작업이 다소 길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합병 관련해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고요? 네, 우리나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이제 항공사들이 어려워지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이제 합병을 통해서 어떤 항공산업 재편에 나섰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항공 사이에는 이 합병에 대한 합의가 됐었는데요. 합병이 되면 또 독점 우려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 기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합병 허가를 이제 받아야지 이제 합병이 비로 성사가 됩니다. 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조건부로 승인했어요, 합병을. 근데 해외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EU 유럽연합이 좀 문제로 좀 지적받기도 했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EU가 합병 통과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기로 이제 유명한데요. 과거 현대중공업하고 그 대우조선해양 합병의 경우에도 EU가 LNG선 독과점 우려 때문에 합병 승인 거부를 해서 결국에는 무산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EU의 승인이 합병이 키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EU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로이터에서 EU 경쟁 당국이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이제 EU가 최종 승인할 방침이라고 보도를 했고요. 네. 공식 발표는 이르면 이제 이달 말이나 다음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EU의 이번 결정이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EU 집행위원회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화물 사업 매각과 유럽 4개 노선 사용 권한 일부 이제 반납 등으로 시정 조치안을 제출하면서 이번에 EU가 좀 승인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네. 지금 EU가 이제 기업 결합 심사 결과를 담은 결정안 초안을 이제 작성 중인 단계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이 같은 정황을 이제 종합을 하면 이제 EU가 시정 조치안 이행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결정문 초안이 이제 마련되면 의견 수렴과 회원국 자문을 거쳐서 집행위원단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네. 애초에 EU가 이제 지정한 심사 마감 기한이 2월 14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뭐 EU 공식 발표까지는 뭐 한 몇 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아시아나항공과 뭐 대한항공 합병 기대감에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둘 다 주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뭐 사실상 유럽연합 승인이라는 그 큰 네. 산은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합병까지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까? 네, 이번에 EU 승인이 마치면 미국과 일본 이제 승인이 남아 있거든요. 2020년 이제 11월 산업은행의 통합 추진 발표로 본격화된 두 항공사 합병은 이제 대한항공이 작년 초에 기업 결합을 신고한 주요 14곳 중에서 이제 EU, 미국, 일본을 제외한 11개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뭐 무난하게 뭐 합병이 되는 듯하다 뭐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EU가 작년 5월 이제 합병으로 유럽 노선에서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제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네. 이게 그러면은 EU가 허가를 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지적도 있어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이제 부딪혔는데요. 이에 대한항공은 EU 심사 문턱을 넘기 위해서 아시아나항공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화물 사업 매각 카드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네. 뭐 화물 사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 이제 엄청난 수익을 거둔 사실상 그 항공사의 캐시카우 같은 곳인데요. 이제 합병을 위해서 뭐 화물 사업부도 팔 만큼 대한항공이 그 합병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도 이제 화물사업부 매각안이 가결이 됐고요. 대한항공은 이후에 화물사업 매각을 포함한 시정 조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EU가 통과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비교적 수월하다고 하는 미국하고 일본 이제 경쟁 당국의 통과가 남아 있긴 한데 변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도 지금 독과점을 이유로 사실 제동을 걸 수도 있거든요.
이 징조가 보이는 게 지난해 5월에는 미국 법무부가 경쟁 제한을 이유로 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현지에서 나오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좀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좀 노선을 더 내놓을 것이라는 또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네. 이 중소형 항공사인 LCC가 상당히 분주해졌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네,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노선을 약간 내려놓는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 노선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 중소형 항공사가 가져갈 뭐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네. 이 중소형 항공사 LCC들의 어떤 이제 움직임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LCC들이 이제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부도 약간 이제 인수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시아나항공 그 항공사업부 인수를 위해서 에어 프레미아와 이스타항공, 에어 인천, 제주항공 등 4곳이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대형 항공사의 화물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인수할 경우에 한 번에 우리나라 화물업계 2위로 뛰어오를 수가 있어서 LCC들이 이 군침을 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경쟁 당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유럽과 미주 노선을 내놔야 하는데요. 알짜 노선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LCC들이 이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LCC들 같은 경우는 주로 뭐 동남아 노선이라든가 뭐 단거리 노선에 좀 강점이 있는데 네. 최근에 LCC들이 대형 항공사 도입으로 좀 뭐 장거리 노선 투자에 공을 들이고 있어요. 아마도 이제 유럽 미주 노선 선점을 위한 선제적 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